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어린 나이고 이런 곳에 명함을 내밀어도 되나 걱정이 살짝 되지만 저 결혼 깨진 거 속풀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 결혼하기 딱 예쁘고 좋은 나이잖아요. 결혼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30이 넘어 하고 싶지 않아 만난 지 6년 된 남자친구와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까지는 못했으니 이런 사연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남들은 결혼까지 별 탈 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 전에 교육을 받기도 한다는데 왜 예비 시부모 교육은 없는 건지. 우리나라는 시어머니 교육원 생기면 입소해야 할 사람 정말 많을 듯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것만 보려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에게 몰랐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둘 사이의 갈등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노력할 수 있을 텐데 내 가족이 모욕당하고 무시받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보다 내 식구들 깔보는 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냐면요. 정말 몇 년간의 사랑이 식어버릴 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파혼 날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에 만나던 구 남자친구는 구질구질하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술 처먹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아직 질척거리는 이유는 아마 결혼하면 그 자식이 누릴 수 있었던 저의 스펙을 포기를 못한 탓이라 생각하네요.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그 사람 집안하고 결혼했으면 이혼으로 내 인생 5점 남길 뻔했다는 생각에 가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엄마는 저한테 아예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시네요. 결혼 일찍 해서 뭐가 좋니? 엄마는 너 결혼 안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문제야.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보고 힘든 세상이니 다들 결혼이 늦는 거지. 이상한 집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너 전에 만나던 놈은 이제 연락 안 하는 거 맞지? 그 놈은 절대 다시 만나지 마라. 인품 좋은 집안이 수두룩한데 하필 골라도 그런 놈이야. 아유 엄마, 결혼은커녕 아직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다 그놈이 그놈 같지 뭐야?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 가진 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말이야. 엄마, 엄마도 오빠 결혼할 때 유난 떨 건 아니지? 어머, 얘는? 엄마가 어디 아들 유세 부릴 사람으로 보이니? 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천천히 결혼 생각해. 엄마는 당분간 너 결혼 재촉할 생각 없어. 엄마는 저 파혼하고 나서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 힘들까 봐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결혼이고 남자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밉고 그 집안이 싫어서 파혼했어도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6년간 사귀었고 제 20대 후반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이라 추억도 많았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듯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와는 대학 때 만난 커플이었습니다. 졸업 후 남자친구와 저는 각기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나왔고 저는 그 옆에 여대 출신입니다. 나름 둘 다 학벌은 좋아요. 서로 취업 준비하는 거 다 지켜봤고 저는 공기업에,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양가 어른께도 인사를 미리 했었고요. 자주 양쪽 집안을 왕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서로 집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건 남자친구 엄마가 유별나게 아들 타령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그런 티를 내신 건 아니었고요. 가끔 만나면 말 도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아들 우월의식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가 로또 맞는 거야. 주변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고 얼마나 난리인지. 어디 내놔도 우리 아들은 아깝지가 않다. 네, 제 친구들도 오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 많이 해요. 그렇지? 다른 여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아들 학벌 좋지, 직업 좋지. 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적당히 어머니 말씀에 맞장구 쳐드렸고요. 사실 학벌이나 인물로 보면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유난스러운 데가 있긴 했어요. 물론 자식 가진 부모들 다 그렇겠죠. 표현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예비 시모는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셨던 거고요. 남자친구는 지금이야 직장 다니면서 많이 멋있어진 거지만 학창 시절에는 그냥 너드였습니다. 딱 전형적인 공대 남자에 멋이라곤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저 사귀고 싶다고 꼬실 때도 벌벌 떨며 할 말도 못하던 남자였어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지만 어머니에겐 세상 제일 잘난 아들이었을 테니 어머니 아들 자랑에 적당히 동의해 드렸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처음 한두 번이나 듣기 좋지. 매번 듣다 보면 그리 공감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입이 닳도록 하시니까 난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영재였다부터 시작해 외모가 잘생겼다, 다리가 길다, 얼굴이 작다, 주변에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 기타 등등 말하자면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아들 자랑에 몇 번 맞장구를 치던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자 큰 선심이라도 쓰듯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아들 만나면서 불만은 없니? 워낙 자상하고 착해서 너한테 잘하겠지만 그래도 단점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말해봐. 그러시길래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굳이 얘기하자면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잔소리가 좀 많다는 거요? 남자치곤 좀 지나치게 섬세해서 저랑 가끔 싸워요. 저는 좀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랬더니 단점 얘기하라 그럴 땐 언제고 살짝 기분 나빠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둘이 성격이 반대라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기왕이면 여자가 좀 꼼꼼하고 잘 챙기는 게 좋을 텐데 말이다. 여자는 또 너무 털털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혹시 우리 아들 싫으니? 정작 단점을 얘기하니 듣기 싫으셨던 건지 그래서 아들이 싫냐고 하시네요. 제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저를 떠보신 걸까요? 단점 얘기해보라 해서 솔직히 말한 제가 바보였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물어보니 우리 아들은 살찐 여자가 제일 싫단다. 너 보니까 살이 금방 찔 것 같은데 체질이라 조심해야 할 듯 싶어. 나중에 애 낳고 우리 아들이 싫어하지 않게 관리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게 빅엿을 먹이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고 살집이 좀 있긴 한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0kg가 불어서 배가 남산만 해요. 자기 아들 살찐 건 안 보이고 제가 단점 하나 지적했다고 외모 가지고 저러시는 게 유치해 저는 그냥 웃고 넘기려다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저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이마에 땀 뻘뻘 흘리면서 손바닥 땀 난다고 손도 못 잡더니 지금은 배에 기름이 잔뜩 껴서는 얼굴만 빼고 보면 50대 아저씨라고 해도 믿겠어요. 절대 저 살쪘다고 싫다고 할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 살부터 빼야겠죠? 제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저렇게 말은 했는데 너무 못되게 말했나 싶어 순간 어머니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비 시모의 얼굴은 완전 똥 씹은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모에게 미운털이 박힌 순간이 있다면 아마 그때일 겁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교사세요. 어머니는 예전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힘들어서 안 하신다 들었고요.
아들 둘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빠듯하게 사신 걸로 압니다. 물론 집이 막 가난하거나 어려워 보이진 않았고 그냥 평범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나름 아들 둘을 좋은 대학 보낸 게 자부심인 분이었어요. 아들들이 장성한 지금도 거실 벽면에 아들들 우등상이 무슨 훈장처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학벌에 무슨 한이라도 맺히셨는지 두세 번 만나고 나서 그렇게 집안 일가 친척들 학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부와 예미 시모 본인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하신 거 저한테 자랑은 하셨는데 남자친구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방통대 학부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그걸 알고 있다는 내색은 안 했어요. 어머니는 학력이 본인의 컴플렉스였고 그걸 극복해 원하는 학력을 취득했다는 게 나름 자랑거리셨습니다. 학벌 문제에 민감하시다는 걸 눈치챘던 저는 그냥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의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 생신이라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모이는 자리에 저를 초대하셨거든요. 저는 나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백화점에서 나름 비싼 넥타이를 골라 선물로 준비했고 엄마는 예비 사돈 생신자리 딸 빈손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고 제 손에 비싼 고기 세트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예비 시대 가족들을 몇 번 봤다고 다행히 긴장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생신 축하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만 둘인 집이라 역시 다들 말수가 없고 어머니 혼자 거의 모든 대화를 주도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은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거나 픽하고 웃는 정도의 리액션이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최대한 맞장구를 쳐드리고 웃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약간의 푼숙기도 있으시고 깍쟁이 같은 면이 있으신 분이더군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별별 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자랑, 집안 자랑 하시다가 친척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과 오빠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는 겁니다. 수경이 부모님은 사업하신다고? 그럼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겠구나. 애들 신경 쓰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는 그래도 공부를 똑똑하니 잘했나 봐. 혹시 네 오빠도 좋은 학교 나왔니? 그러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네, 진짜 바쁘시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셨어요. 학원도 모자람 없이 지원해 주셨고요. 저는 다행히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저는 오빠 덕을 많이 봤고요. 오빠는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죠. 지금은 회사 다니는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 부모님은 그게 걱정이시고요. 그래? 부모님이 그래도 남매를 잘 키우셨네. 그럼 혹시 말이다. 너희 부모님도 두 분 다 대학은 나오신 거니? 갑자기 부모님 학력까지 물으시는데 대답해드리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남자친구 쪽을 슬쩍 봤지만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고요. 게다가 거짓말로 대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냥 솔직히 대답했네요. 아니요.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다 못하신 걸로 알아요. 아빠는 고졸이시고 엄마는 중학교 힘들게 다니시다가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두 분이 일찍 만나 결혼하셨고 열심히 사셔서 지금은 이만큼 일어나신 거라 저는 부모님 존경해요. 저는 부모님 학력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그런 걸 묻는 의도를 뻔히 알기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표정부터가 별로 안 좋아지셨습니다. 학력은 본인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엄마는 검정고시 할 생각도 안 하셨다니? 뭐 힘들게 사느라 정신 없었겠다 싶긴 하다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나는 애 낳고 그러면서도 석사까지 다 한 사람이야. 하려고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부다. 나는 네 부모님 사업하신다길래 뭐 경영적으로 전공을 하셨나 했어. 그래서 물어본 거지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공연이 머쓱해진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기어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아휴, 나는 너희 부모님 가방끈 짧으신 건 미처 몰랐구나. 처음 봤을 때 진즉에 물어볼 걸 그랬네. 네가 좋은 학교 나왔다길래 똑똑한 집안인 줄 알았지 뭐니? 아니 그렇잖니. 아무리 사업해서 먹고 살만 해도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건데 말이다. 그때는 대학 공부하는 게 마냥 쉬운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두 분 다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세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할 사람은 다 하기 마련이다. 우리 집안 사람들 보면 알 거야. 물론 형편이 좋았던 탓에 학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학력은 본인 얼굴이라 하신 말 불쾌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어머니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처럼 삶의 가치를 학력에 두는 분들은 아니세요. 물론 살면서 중요한 것이니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려고 하셨던 거고요. 저희 집이 이만큼 사는 건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아빠는 고졸, 엄마는 중졸이시지만 두 분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저 어려서부터 저는 아빠가 아침에 늦잠 주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저와 오빠에게 소홀하신 적도 없고요. 두 분이서 어렵게 일군 사업체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자식들 풍족하게 살 만큼 재산 일구셨어요. 그 덕에 서울에 이만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나름 준비 많이 해놓으신 분들입니다. 과천에 다세대 주택 건물이랑 상가 건물까지 두 채 갖고 계세요. 물론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시지만 거기서 나오는 세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원 연봉으로 따지면 그것만 해도 2억 정도 되세요. 저는 당신들 노력으로 이만큼 이뤄놓으신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딸입니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딸이 바로 접니다. 드러내놓고 부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으니 아마 예비시댁은 저희 집안 재력을 모르셨을 겁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집에 외제차 2대나 있지만 저는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고 명품이나 비싼 물건에 그다지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 판단할 때 부나 학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와 나눈 그 짧은 대화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서 와서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기분 나쁜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남자친구뿐이었죠. 그래서 며칠 생각 끝에 남자친구에게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말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편을 들며 제가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 전에는 자기 어머니 만나는 거 이제 안 하고 싶어. 지난번에 솔직히 나 기분 나빴던 거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기억 안 나? 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 당신 어머니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더라? 내가 혹여 좋은 대학 안 나왔으면 결혼도 반대하셨겠어. 안 그래?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지 설마 좋은 학교 나왔다고 며느리감 삼자고 하시겠어? 그럴 거면 서울대 나온 며느리감 진즉에 찾아보셨겠지. 양가 부모님 아직 얼굴 보기도 전인데 학력으로 괜히 흠잡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가 말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 별뜻 없으셨다니까 자기한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또 이러시면 그땐 나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거야. 알았어. 엄마는 전혀 너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으셨어. 괜히 예민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자친구에게 얘기해도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일단 어머니 사고방식을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주위 결혼하신 분들이 시어머니 싫어하는 거 이해 안 갔는데 저는 그 일 있고부터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벌써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혼 전부터 맨날 아들 자랑하시고 자기 집안 자랑에 학벌 자랑하시는 거 솔직히 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거 더는 못하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파혼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싫은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둘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파국의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들 보면 별탈 없이 결혼까지 하잖아요. 저 역시 남들처럼 무탈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마도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은 둘 사이도 그렇지만 양가 집안끼리도 합이 맞아야 하는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결혼과 연애의 다른 점인 거고요. 연애는 둘만 좋으면 하지만 결혼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마치 그 집의 진짜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오라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명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 행사에도 저를 부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중간에서 잘 커트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그런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몇 번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할 사람 집에 오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저희 집 부모님 학력과 사는 곳까지 다 아시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그 다음에는 저희 집 경제적인 상황을 떠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돈이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실 저는 대충 남자친구 쪽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집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둘 힘으로 해보자고 미리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결혼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 형준이는 둘이 반반하고 대출받아 전세 얻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궁금한 건 혹시 네 부모님은 너희 집 해줄 만한 여유는 없으신 거냐? 아니, 내가 듣기로는 너희 집 살만하고 여유롭다고 들었어. 자식 주려고 혹시 해놓으신 거 없는지 해서 말이다. 너희 결혼할 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니? 대출받아서 집 마련해도 둘이 벌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부모님 부담 주는 거 싫다고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하자고 해서요. 저도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부탁은 못 드려요. 지금까지 저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그래? 부모님이 집 해주실 여유는 없나 보구나? 아휴, 다른 집은 대출 없는 집에서 떡하니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 안쓰러워 어쩌니? 결혼하자마자 빚 갚느라 정신이 없겠구나. 일단 알았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자랑을 하길래 집 한 칸은 해주실 줄 알았지 뭐냐. 내가 아무래도 잘못 알았는가 보다. 어머니 얘기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게 굳이 말하자면 제 쪽에서 아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보통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거나 조금 더 보태주는 추세니까요. 물론 시댁이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 안타까워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대놓고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줄 생각이 없는지 묻는 건 예비 시모가 무례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 안 시키겠단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어머니를 뵌 적이 있는데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유독 차갑게 구시더라고요. 신혼집 후보지 보는데 굳이 같이 가서 보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건데요. 가는 곳마다 트집 잡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니랑 보러 다닌 집은 전부 선택을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가 나 있었고 남자친구가 결국 살짝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집은 우리가 알아서 계약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이고 회사 출퇴근이 편해야 하는 거잖아요. 다음엔 오지 마세요,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잔뜩 서운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네가 대출로 시작하는 게 속상해. 차라리 결혼을 좀 미루지 그러니? 너는 집까지 다 준비된 여자가 널렸는데 하필이면 집도 못 태우는 애랑 빚내면서 결혼을 하겠다 이거니? 아니 솔직히 말해 수경이가 너에 비해 볼 게 뭐 있냐? 그렇다고 집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막상 결혼시키려니 내가 속상해서 그런다. 이러시는 남자친구가 엄마보다 더 속상해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도 가진 거 없는데 뭘 더 바라요. 결혼은 그냥 비슷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돈 많은 집에서 우리 집이 눈에 차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집 보는 건 진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두 모자가 한숨을 푹푹 쉬며 주거니 받거니 위로를 하는데 솔직히 웃기더라고요.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어머니 이름으로 빚내서 집을 해주시던가요. 그건 싫으시잖아요. 대출 받으면 그거 오빠 혼자 갚는 거 아니고요. 저도 같이 돈 벌어서 갚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도 아들 집 사줄 돈 없으면서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세요? 저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네요. 저희 부모님이 잘난 게 없다니요. 설마 어머니 우리 부모님 학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집을 운운하시며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든다면서 그냥 하는 말에 왜 죽자고 달려드냐고 혼내시더라고요.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말려서 일단 관두긴 했습니다만 그날 만약 몇 마디 더 오고 갔으면 큰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때려치우지 않았냐 물으시면 네, 그냥 그동안에 연애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식구 될 거고 그때 가서 하나씩 해결하면 큰 문제가 되겠나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상대방이 우리 쪽을 내리깔고 보는 건 절대 참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단 신혼집 문제를 둘이 해결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 의견을 물어 결혼식 날을 먼저 잡았습니다. 예식장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식장 정하고 결혼식 날 먼저 잡은 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참 우스운 게요. 그때는 제가 파혼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상하게 상견례 전까지도 집을 계약하는 게 싫더라고요. 신기하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랑 이러다가 결혼할 때까지 집 못 구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요. 아무튼 집도 못 구한 채로 일단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 오긴 오더군요. 사실 저는 상견례 전에 친정엄마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대충 시어머니 스타일을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전에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학력 물어보신 것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엄마는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배운 거 없다고 너 책 잡히는 거 아니니? 너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말했어. 그냥 대학교 어디 졸업했다 얘기하면 되잖아. 엄마, 그 옛날 학교 졸업 못한 게 죄야? 엄마 아빠가 남한테 부끄럽게 살았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집이 좀 학력을 따지더라. 어머니네 집안이 워낙 다들 학벌이 좋아서 그래. 그 집안은 학벌이 중요하다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싫다 그러면 때려치우면 그만이 엄마. 엄마는 그냥 시어머니가 나 힘들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딸이 시집가도 되는 집안인지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요. 저는 걱정부터 하는 엄마를 그렇게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혹여 예비 시모가 부모님을 곤란하게 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게 파혼에 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 부모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 집에서 우리 쪽으로 와주신 게 고맙다며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날 이렇게 저희 사는 쪽으로 와주신 게 감사해서 식사 대접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처음 뵙는 자리라 아직 어색하지만 서로 술도 한 잔씩 하시면서 편안히 식사하시지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책 맞은 예비 시모가 첫 번째 실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굉장히 비싼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딸 결혼시키는데 공짜로 보낼 생각하시면서 식사값으로 때우시려는 건가 봐요? 그러자 순간 분위기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고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어머, 농담입니다. 농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아이, 사주신다니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저런 농담을 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는 안 갔지만 어쨌든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저희 엄마는 그쪽 아들 칭찬을 하셨고요. 의례 그런 자리에서는 상대방 자식을 칭찬하는 게 예의라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을 하시는데 그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자기 아들 칭찬에 예비 시모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뭘 당연한 걸 말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예비 시부가 겨우 나서 제 칭찬을 하시는 바람에 두 번째 파토 위기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시어머니 방정맞은 입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시모가 저희 아빠에게 물으셨습니다. 수경이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안이 다들 고학력의 학자 집안입니다. 바깥 양반도 교직에 몸담고 있고 저 역시 예전에 유아교육 쪽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듣기로 사돈 어른은 고졸이시라지요?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학력도 아주 중요한 명함 아닙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대학 공부 마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제 일을 벌이기보다는 차근차근 오물일 때라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저는 이대로 하던 일이나 잘하고 사는 게 좋아서요. 무례한 질문임에도 아빠는 애써 웃어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아빠 대답을 듣고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뭔지 모르게 말투가 무시하는 듯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엄마도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안 싸돈 어른은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보냈다고 들었어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부모가 못 배워도 자식은 잘 가르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희 애들은 제가 신경 많이 써서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빠 자존심이 상하셨을까봐 나름 최선의 방어를 하신 건데 그걸 들은 예비 신모가 약간 비웃는 말투로 엄마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사돈. 수경이한테 들었어요? 안사돈께서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셨다고요. 배운 게 적어서 참 힘들게 사셨겠어요. 학력이 중졸도 아니면 사람 써주는 곳도 없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세요. 도대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면 참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부모님이니까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왜 진짜 끊지 못하고 우리 부모를 여기까지 모시고 나와 욕을 보이나 싶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니 말할 것도 없이 굳어 계셨고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저런 시모 있는 집에 시집은 못 가겠다 싶었네요. 왜 멍청하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걸 깨달았는지.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 줄여가며 남편이라 고생한 세월을 누가 알겠어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걸요? 그래도 그 덕에 저는 건물이 2개나 있네요.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돈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거 사면 삽니다. 애들한테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워낙 독립적이라 우리 죽을 때 아니면 도움을 안 받겠다 그러네요. 근데 사돈 정도 학벌이면 지금 건물이 한 10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학교도 못 나온 제가 건물 2개 주인인데 말입니다. 사돈댁은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시려나요? 그 정도 능력은 되시는 거죠? 엄마는 웃으시면서 예비시모에게 크게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예비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당황하셨고요. 우리 부모님 사업한다니까 구멍가게 정도 하시나 보다 생각하셨나 봐요. 조물주도 아닌 건물주라는 말 듣고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되자 예비시부가 황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짧아 오늘 실언을 많이 했네요.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지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이미 딸 결혼은 이 자리에서 접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듯 했습니다. 아빠는 난감한 얼굴로 앉아 계셨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저는 학벌로 사람 위아래 따지는 천박한 집안에는 우리 딸 못 보내겠네요. 이서방, 자네 내 말 똑똑히 듣게? 자네를 예뻐한 건 맞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네. 오늘 내가 왜 결혼 못 시킨다고 하는지는 자네 눈으로 지켜봤으니 이유는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내 딸 만날 생각하지 말고 둘 사이 정리하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일이 틀어져 버렸다는 건 서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에 예비시모는 여전히 대꾸할 말을 못 찾은 듯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더군요. 수경아, 뭐해? 일어나지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죠. 안사돈, 사람한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안사돈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교양 수업은 안 하셨나 보네요. 학사고 석사고 그거 돈만 주면 아무나 하는 건가 봅니다. 정말 무식한 게 뭔지 공부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가서 기본 상식이랑 인성교육이나 다시 받으세요. 그런 식이면 당신네 아들 평생 장가 못 갑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고는 자리를 정리해 가족들과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붙잡지도 않으셨고요.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가 전화 왔길래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파혼이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너랑 결혼 못하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엄마한테 잘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깨끗이 정리하자 했습니다. 돈 들인 거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엄마 아빠는 화가 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그런 기본 인성도 안 된 집구석에 시집 안 간 걸 다행으로 알아. 본인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학벌로 남 깔아뭉개는데 열중하는 집구석에 네 인생 바치지 마라. 힘들겠지만 깨끗이 정리해. 결혼하면 이제 대놓고 우리 학벌 무시하고 너 무시할 텐데 그 꼴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시작도 하지 말고 끝내는 게 맞아. 파혼하기를 다행이라 생각해라. 저 역시 엄마 생각에 동의했고요. 그날 이후 파혼 통보하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정리하는 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매달렸고요. 하지만 지금이야 남자친구가 저한테 매달린다지만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결국 지 부모 편들게 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원래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인간 절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시모는 사과는 해도 절대 바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하러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에 제 돈 들여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파혼하고 인생 꼬이게 망쳐버린 게 본인 자신 탓인 줄 과연 알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벌 따질 수도 있는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게 모든 삶의 전부인 양 척도로 사용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거 이번 일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번 일로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두 집안이 맺어지려면 부모의 인품과 집안도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결혼이 물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까지 깊이 얽히게 되는 일이라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혼한 건 남자친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예비 시모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습성 때문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큰일 겪고 나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더 생긴 것 같네요. 제 파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가 어려서 생각이 짧아 부모님 욕보인 건 욕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은 저처럼 힘든 일 겪지 않고 행복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